네,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저희의 이해가 좀 천차만별이어서, 네, 문제 자체에 이제 그 곡률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알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먼저 가우스 공률을 공부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산을 통해서 이 의미를 그냥 알아가는 걸 의도하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뒀었습니다. 네. 예, 제가 길게 말하기보다는 조금 핑퐁이 좀 여기 계신 각자랑 좀 오고 갈 수 있게 좀 포인트들만 정확하게 할게요. 이 시간의 목적은 가우스 확률 계산 7개, 그리고 가우스 번역 계산 7개. 그래서 중간 과정은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에서 이제 헤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가운데, 그래서 그거에 어떤 준하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인딩 폼을 토대로 적분을 보는 거는 사실은 곡선 기준의 가우스 번외치입니다. 적분에서 정수가 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상불변량인 것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요. 여러 결에서 뭔가 있다 정도라는 거를 이제 위상불변량 정도로 통칭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가우스 곡률 기준으로 이 면적분에 해당하는 이제 통상적으로 호칭되어지는 가우스분의 정리 약간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미분형식의 어떤 이제 드릴링을 토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것을 보되, 그걸 지금 이제 S2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좀 여러 의미에서 좀 수월한 듯해서 보려고 좀 애쓰고 있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 의식은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젠가 이제 6기인가 어디에다가 다변수 미적분학 과제를 다시 주려고 이제 여기 다변수 심화 쪽에 제가 올려놨던 기억에서 쭉 올려보는데 너무 길게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나 양질의 글들을 막 양산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다 트래킹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제 그냥 보고, 물론 아주 뭔가 그냥 속된 말로 불빛이 있으면 제가 들어올 텐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양질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것들에 대해서 잘 로그를 남기고 계신 상황인 거죠, 레코드로.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한 당사자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도 내가 이런 걸 했었지라고 아마 캐치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커뮤니케이션 용도로서는 조금 에너지가 좀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올라간 거를 이제 읽으려면 에너지가 좀 든다는 뜻이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좀 서로가 좀 명확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는 로그고, 그거를 하라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것과 별개로 커뮤니케이션 층위에서 좀 약간 요약을 좀 해주시는 거는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일단 곡선의 가우스번넷, 곡면의 가우스번넷,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포커싱하는 게 있겠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세팅이 S2에 국한하는 작업이 있겠고, 가령 이제 다른 이제 곡면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들을 펼쳐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고, 그것도 로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어떤 방해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거 너무나 모든 의미에서 이런 미적분학 공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바람직한데, 의사소통의 층에서는 약간의 세 줄 요약 같은 거를 좀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달이 될까요? 어쨌든, 예. 그냥 쭉 계속 들을 생각으로 그냥 핑퐁을 주고받을 생각을 일단 제가 보는 층위부터 좀 단순히 좀 전달을 좀 했습니다. 오준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줄 요약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한 내용을 뭐 파일로 올리든지 그림, 뭐 이미지 파일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 간단한 글로써 간단한 요약을 하면 훨씬 그 파일을 열지 않고도 볼 수 있으니까 편하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면 저는 될까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는 정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키워드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왜 어떻게. 그냥 그거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무엇을은 지금 되게 구체적인 세팅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릴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니까 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욕망이 실제로 잘 실현이 되는 건 좀 별개의 문제니까요.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왜가 있고, 근데 그걸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가 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디테일들에 대해 드릴링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이 계산 다 이거 일일이 얘기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무엇을 왜 어떻게 그냥 그것만 포인트가 잡히면 그냥 핑퐁이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그리고 본인도 좀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실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런 층이들이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제 네, 계속 질문에서 하시면 좋을 제가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부러 교통정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얘기들은 다 참새 다 오케이냐면,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만 층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드릴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일단 저 생각이 좀 잘 정리되어 있진 않은데 당장 이제 다음에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무엇을에 대한 거는 정의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자체로. 아마 왜에 대해서는 각자 조금 의문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고요. 그 어떻게라는 층에서 어, 네, 그 가우스 공률을 먼저 하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호의 문제인데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오더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세 가지 독립적인 층위가 이 시간에 스터디로 써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가우스본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찾고 다 떼고 얘기하면 1차 미분 형식의 적분이어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2차 미분 형식의 적분이 나와야 돼요. 이게 공면의 가우스본넷. 그리고 그 두 개의 브릿지. 저희가 가령 이제 발산 정리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는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와인딩 폼을 커베이처로서 재해석을 한 다음에 그 탄젠셜 벡터 필드에 대한 걸 커베이처로 재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가우스본에서 그 이제 가우시안 커베이처로 연결짓느냐라고 하는 거는 브릿지에 대한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는 할 생각이 없냐면 어떤 분은 브릿지를 놓아서 이거를 맥센스하게 만드는 분이 마음에 편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분은 먼저 가우시안 커베이처라는 개념 자체를 계산하는 걸 토대로 그걸 편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선호도의 문제로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다 이게 다 계산해서 이퀄에 대한 계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어떤 걸 잡더라도 본인이 그냥 선택한 거를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선에서 하려는 제안은 그 다음에는 가우시안 커베이처 계산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본인이 현재 한 거에서 자연스러운 그 다음 지점으로 가면 되는 문제라고 봐서 이런 경우도 성립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곡선의 가우스본에서 지금 덜 봤는데 일단 나는 오히려 곡면이 더 편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결에서. 그렇게 가도 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령 이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볼 때 일단은 그럼 나는 에스투나 토로스에서 면적분을 해볼래.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일단 그 인테그랜드로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나는 좀 일단 좀 들여다볼래. 이래도 되는 거고요. 그 결들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S2라고 하는 것도 그럼 실제로 R3에 그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이제 S2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세싱 관련해 가지고 CP1이랑 관련돼서 생각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결들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리얼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컴플렉스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그 안에서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럼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기 계신 분들 일부 아시겠지만 뭐 섹션 커베이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커베이처 텐서 이런 것들 팬시하게 도입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거를 층위 맞추면 좋겠냐면 그 1, 2, 3번을 정하세요. 내가 지금 보려는 게 곡면인지 곡선인지 이거 두 개 브릿지인지 이거는 정하면 본인이 선언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보려는 게 곡면과 곡선 중에서 그거의 그 적분하고자 하는 미분 형식 혹은 함수를 보려고 하는 건지 적분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해드릴 생각은 당연히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없고. 근데 지금 만약에 공면을 보는 거에서 가우스 곡률 자체의 계산을 보고자 하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들은 있고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세 가지를 다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브릿지를 놓는 관점, 그 자체를 포커싱하는 관점, 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관점. 이게 다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전달될까요? 근데 이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층이 인지적으로 구분하셔서 하시면 또 어떤 본인들이 알아서 드리는 하실 거라 사실 뭐, 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 싶긴 하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를,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 층위도 다 똑같은 걸로 정해서 같이 이제 그 문제 푸는 걸 맞춰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걸 좀, 거기에 좀 자유도를 둬서 각자 그 문제의 층위를 정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가 정하셔도 되고 참여자들이 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네네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냥 거기서 층위만 정확하게 인지적으로 구분하는 정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크게는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우스 공률을 본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근의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공률은 좀 명확한 면이 있잖아요. 그냥 좀 팬시하게 얘기하면 커브가 이제 있을 때 그 커브를 아크랭스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잡아요. 혹은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래서 유니스피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에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를 보는 게 곡선의 그 공률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각속도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그 기본적으로 와인딩 폼이랑 관계가 된다는 센스는 중요한 것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탄젠셜 벡터 필드에 대한 해석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와인딩 폼에 대한 해석은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 볼 때 일단은 그냥 나이브한 직관 레벨에서 그런 가우스 곡률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하면 물론 수학적인 기술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 자체를 그 이제 직관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딘가 레코드도 남겨놓기도 했고 그리고 달라면 제가 찾아가지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가우스 곡률이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가르칠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레코드를 남길 생각 정도로 얘기합니다. 다 어딘가 있어요. 그, 그,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디스코드에 나오면 제가 중요하게 다룰 텐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곡면을 얘기할 때는 중요해요. 곡선일 땐 좀 얘기가 달라요. 근데 곡면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뭘 의사결정하셔야 되냐면,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R3로 잡을지 말지를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거는, 하세요. 하고 왜 이게 왜 중요한 의사결정이냐면 그리고 S2가 왜 중요하냐면 그 R3를 잡으면 R3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그 쉐입을 다 정해놓은 세계관이에요. 유클리드 세계관을 잡아놓고 그걸 서브셋으로서 서브 매니폴드로 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CPU는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CPU는 애시당초 R3에 넣고 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대상 자체를 기본적으로 바로 되게 이상한 관점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S2인 R3는 타당한데 CP1인 R3는 되게 이상한 관점이에요. 좀 타당하지 않아요. 여러 결에서. 그래서 근데 제가 꼭 권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공면을 처음 보시는 거면 반드시 R3에 넣으세요. 왜 R3에 넣으라고 하냐면 그래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는 게 2디멘전 서피스잖아요. 지금 이제 보는 게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들을 추출하면 2D잖아요. R3 안에서. 그러니까 아웃월드 노말이 유니크하게 정의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러니까 커베이처를 정의할 때 노멀 디렉션을 잡아야 돼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팅을 R3로 안 잡게 되는 순간 노멀 디렉션의 선택지가 결국 필요 없는 거 맞습니다. 그 인트린식한 컨셉들이 맞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in R3 이 과정은 걸고 나중에 R3 없이 하는 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거 어디서 스리슬쩍 뺐지라는 걸 봐야 돼요. 결국 없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벨셋의 그레디언트는 언제나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치사하게 어떻게 잡냐면 예를 들어서 S2 같은 거 보면 그 레벨셋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단순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빼기 1은 0 하면 레벨셋이잖아요. 이거 그레디언트 취하면 노멀 디렉션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하게는 로컬하게 노멀 디렉션 기술은 언제나 레벨셋에 그레디언트 취해주면 언제나 나와요. 치사하게는 그레디언트는 언제나 기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우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게 먼저. 일단은 노말 디렉션 기술이 편한 거. 그러면 RC를 잡으면 첫 번째 좋은 게 아웃월 노말이 유니크하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토러스가 아니라 S2를 보라고 하냐면 이게 정말로 치사한 말인데 그 S2 생긴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원점이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심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S2에서 포인트 잡으면 그 이 포인트를 원점에 연결한 벡터를 생각해 주면 이게 언제나 아웃월 노말이죠. 그래서 아웃월드 노말이 자동으로 정해져요. 근데 만약에 S2를 안 잡잖아요. 그러면 노말 잡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일반적인 서비스를 R3에다가 주면 포인트 잡아서 탄젠트 스페이스 잡아서 로컬 베이스 잡아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요. IJK 할 줄 알지. 근데 그 싫잖아요. 그래서 토러스 할 거면 그걸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S2의 장점은 노말 디렉션 모임 포인트가 노말임. 이 치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산을 되게 덜어줘요. 이게 실질적인 이유예요. S2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전달이 좀 될까?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된 단점들도 솔직하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이게 쥐너스가 0인 걸로 인해 가지고 잃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그 이게 S2는 지금 이제 보시면 인 R3라고 가정을 하면 노말 디렉션을 얻다 보니까 그럼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 개념층에서 말씀드리면 S2 잡고 혹은 사실 일반적으로 서피스인 R3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기술하는 모든 것들은 잡고 포인트 잡아요. 포인트 잡아서 탄젠트 스페이스 세워요. 세워도 아우터를 노말 잡아요. 그러면 이 아우터 노말이 R3 안에 존재하죠. 동의하죠? 탄젠트 스페이스 바깥쪽에 수직으로 서 있으면 이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들을 생각해주면 무한계가 존재하죠. 서피스 있고 포인트 있고 탄젠트 스페이스 찍어서 아우터 노말을 찍어서 이 아우터 노말을 포함하는 모든 평면을 다 생각해요. 그럼 무한계 존재하죠. 그럼 각각의 평면들은 R2로 산정이 가능하죠. 각각의 평면들은 이 아우터 노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럼 이 평면을 이 곡선을 기준으로 곡면을 기준으로 다시 인터섹션을 취해요. 슬라이싱을 해요. 그러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오죠. 전달되나요? 그래프가 나오죠.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있는 순간 우리는 곡률을 계산하기 가능하죠. y는 f of x로 로컬하게 표현이 될 테니까. 그러면 곡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곡률을 뭐마다 다 구할 수 있냐면 이 노말 디렉션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평면들마다 그 곡률을 구하는 게 다가 나오죠. 무한계 선택지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선택지가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리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한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선택지가 컴팩트 개수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곡률 중에서 각 곡선 지금 알아듣겠죠? 평면이 만드는 각 곡선의 곡률은 그 수프리멈이랑 인피멈을 취해주게 되면 맥스랑 미니로 떨어져요. 이 선택지가 사실은 한 바퀴를 돌리는 선택지가 컴팩트 선택지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민감 X를 추출하게 되면 이 민감 X를 곱한 게 이게 가우시안 커베이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림 상상하십시오. 이게 좀 그림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 R3라는 과정이 되게 편합니다. 이 아웃도어 노말이 편하게 정해지는 게 진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잡고 이거 쭉쭉쭉 해가지고 슬라이싱 다 쳐서 R2에다 곡선 만들어서 곡률 다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곡률 중에서 민맥스를 그 구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이게 스펙트럴 디자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구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기술하면 되냐면 그 실제로 지금 쓰는 게 노말 디렉션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기술하는 쉬운 방법은 쉐이브 오퍼레이터라는 걸 도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노말 디렉션이 있잖아요. 노말 디렉션이 있으면 이 커베이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노말 디렉션의 그 미분을 취해주면 이게 공률의 그 이제 공간이 어떻게 휘는지를 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노말 디렉션을 미분한 거가 쉐이브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이건 한번 쉐이브 오퍼레이터 정의를 보시면 제가 지금 한 마디 무슨 말인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노말 디렉션을 한번 미분해주게 되면 쉐이브 오퍼레이터라는 게 되는데 이게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시미트릭이에요. 해보면. 그래가지고 아이겐 밸류들이 그 리얼로 떨어져요. 그래, 2x2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그거의 디터미넌트가 제가 지금 한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맞추십시오. 지금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뭐냐가 지금 궁금하시면 이거가 제 생각하는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설명이고요. 그러면 실제 기술은 그 이제 포멀한 세팅에서는 서피스를 R3 안에서 주고 거기서 아웃도어 노말은 기술이 되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기술한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미분을 취해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시미트릭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겐 밸류들로 다이거널라이즈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실 다이거널 하기 전에 그냥 디터미넌트 취해주면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의 정의는 쉐이브 오퍼레이트 디터미넌트가 데피니션이 되거든요. 단순히. 근데 그 기술은 제가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 씹으린 거랑 같아요. 정확히 그거를 그냥 선형대수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그냥 가우스 곡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일단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가우스 곡률이 좀 처음 보는 거라고 하면 이 정도면 아마 좀 물고 뜨고 씹을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데 제가 지금 혹시나 말씀드리는 게 미분기하 공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 시간에 타겟은 미적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그 에고가 높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폐해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쉐이브 오퍼레이터가 노멀 디렉션에 그 쉐이브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가 노멀 디렉션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위대한 정리라는 망발을 지금 후세대 붙여놔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나 지금 후세대 입장에서 폐해가 커요. 그래서 그 이제 미분기하 배운다고 하면 일단은 가우시안 커베이처 중요하다고 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리마니안 메트릭만 의존이 되어진다. 이게 노멀 디렉션에 의존되지 않는다. 이게 내재적인 거 외재적인 거 가린다. 이게 아름답지 않냐 이런 망발을 짓거리는데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이라는 단어는 가우스의 위대한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거 미분기하 공부해가지고 씹으려면 제가 뭐라고 할 겁니다. 아니에요. 책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서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미적분학 레벨에서 봐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증명 보면 그냥 해보면 노멀 디렉션 이 디터미넌트 특성 때문에 그냥 날아가고 트레이스는 안 날아가요. 트레이스의 경우는 여전히 노멀 디렉션의 의존성이 남아요. 그냥 그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우스 약간 역사적인 이 시간에 그걸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미적 분학이 초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위상 시간에도 수술에서는 다루고 리만의 복수에서도 다루고 대수학 결함대에서 다 다루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에 붙여도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이거 노멀 디렉션에 의존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좋아했을 때 리만이 했던 게 뭐냐면 리만이 학위 논문에서 컴플렉스 펑션 티어리를 도입해가지고 코시의 컴플렉스 펑션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을 복소수로 바꿨거든요. 곡선에서의 계산과 곡면에서 여러분이 하는 계산을 복소수로 계산을 바꿨어요.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왜냐면 벡터 필드 선적분 면적분 하기 싫으니까 스칼라 밸류드 펑션을 바꿀 생각으로 컴플렉스로 바꿨거든요. 리만이 한 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엽기적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면은 전부 다 그 녀석에 대응되는 다항식의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뭔 멍멍이 소리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뭐냐면 팩트론 들어봤을 거예요. 토러스는 타원 곡선이다. 되게 이상한 팩트잖아요. 되게 생뚱맞게 혹시 느끼신다면 이게 어떤 게 납득이 안 가는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계산들은 사실 처음부터 다 대수행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이거 S2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당식이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게 진짜 다 대수적 데이터예요. 그래서 대수학이 여기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가우스의 그래서 가우스가 이제 복소수를 안 보고 이게 무슨 위대한 정리라고 깝치고 있었을 때 그 제자가 사실 진짜 중요한 발견한 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와가지고 사실은 기하가 대수다. 대수 사실은 그러니까 기하가 대수를 임플라이 한다가 리만이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센드가 셀에 와가지고 대수가 기하다. 그래서 같은 세계다. 라는 거가 정립이 돼 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가령 이제 뭐 대수랑 뭐 조합론이랑 연결이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수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 정도로 저는 기본적으로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알려져 있는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AI 도구도 그런 말 똑같이 해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는 FTC예요. 그거는 안 바뀌거든요. 해석을 믿지 마시고, 이게 어떻게 원 베리어블 FTC랑 연결이 되는지, 그거는 100년 후에도 안 바뀔 거거든요. 그거를 믿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쨌거나 가우시안 커베이처 기술이 될 텐데, 지금 아직 그런 거 다 깜깜한 거잖아요. 와인딩 폼이나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결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 이제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게 뭐고, 이거 브릿지는 구축을 어떻게 놓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왜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라플라시안으로 써야 되고, 약간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은 섬세하게 설계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어떨 때는 어떤 스터디에서 그냥 라플라시안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만 봐도 족할 것 같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라플라시안을 적을 때 이게 발산 정리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엇을 어떻게 왜만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는 제 생각에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솔직한 거는 그거는 하면 돼요. 근데 무엇을가 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세팅들 다 민감하거든요. surface in R3 이런 과정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왜라는 욕망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구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거기서 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날 거거든요.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냥 AI 도구들을 쓸 때 내가 어떤 원하는 게 막연하면 대충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그걸 때는 헛소리 할 때가 많잖아요.
약간 그런 점에서 이 해상도를 높이셔야 돼요.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다 연결됩니다. 다 이제 돌고 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좀 그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저한테 이제 대놓고 이제 디스코드에 물어보시면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는 도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뭐 해드리겠고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브릿지에서 그게 좀 쉽지 않게 여겨지시는 거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정서에서 보기보다는 그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논트립이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식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게 원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원폼에 대한 해석들을 줄 때 이거를 그 이제 서피스를 이제 그 리마니언 매니폴드로 볼 때 이거에 사실 뭘로 대응을 시켜야 되냐면 제가 좀 죄송한데 팬시 하나를 좀 쓸게요. 그 커넥션 원폼으로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통상적으로 미분기하를 배울 때는 커넥션 원폼이라는 대상이 로컬하게 정의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치사기 익스테리어 드리블을 한 번 더 때리면 투폼이 나오는데 이게 글로벌하다는 이상한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카탄 스트럭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뭐 이딴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와인딩 폼을 커넥션 원폼으로서 대응시켜서 S2에서 본 다음에 거기서 D를 한번 취하게 되면 이게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는 걸로 바뀌면서 그게 커베이지 투폼을 만들어내요. 정확하게 만드는 수순은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부터 와닿아야 되냐면 커넥션이라는 개념이 와닿아야 돼요.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와닿으려면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공면에서 미분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R3에서 미분한다. 이거는 명확할 거예요. 그냥 그 커브가 있을 때 R3에서 그러면 그 이제 그냥 성분별로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그 S2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이라는 거는 저평면 위에 살고 있는 정보들을 뱉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R3의 미분법이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거가. 그래서 노말 디렉션을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오소나 프로젝션으로 노말 디렉션을 반드시 지금 이제 개념적으로는 납득이 갈 수 있는데 계산의 층에서 납득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소고날 그 이제 프로젝션 다운해주는 이 행위를 저 되게 팬시한 말로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취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미분기하 쪽에서는. 그런데 이 말들을 공부하라는 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진짜로 S2에서 토러스에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 이거 R3랑 달라지네.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미분법이 바뀌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미분법이 바뀌는 거를 보정하는 거를 이제 그 주는 거를 이제 그 접속이라고 불러요.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와인딩 폼을 대체하는 게 되거든요. 실제로 하는 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원폼이라 가지고 D를 딱 취해지게 되면 그게 가우시안 커베이처 곱하기 그 에어리어 폼을 딱 만들어내요. 실제로 만드는 수순은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거 정확히 셋업 맞추고 해야 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량 상으로는 제가 그거라는 거를 알고서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거 브릿지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S2에서 미분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R3랑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결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계산들을 보다가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되는. 왜냐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법을 보통 이제 공변도 미분, 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이런 말들을 보통은 취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들 이제 필요 없고 그냥 하나씩 실제로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왜 하다 보면 그냥 나와요. 이제 근데 그렇게 나오면 이거 왜 그런 개념 왜 정했는지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팬시하게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수 있어요. 무슨 뭐 크리스토퍼 심볼이 어쩌고 저쩌고 보신 적은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는 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맥락에서 아직 안 봤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계산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막힌다. 근데 막히면 왜 그런 개념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제가 이제 보통 유도하는 거는 그쪽이고, 근데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한 개념을 먼저 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보는 이 계산들이 위상적인 임플리케이션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여러분이 이제 하는 계산을 해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대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위상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열대기하로 설명할 수 있고요, 대수기하로 설명할 수 있고요, 조합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분야들마다 이 계산들에다가 다른 방식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부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내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공부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발견한 게 새로운 거면 바로 논문감이라 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이브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 지금 알려져 있는 체계 자체가. 그래서
하다가 막힌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이미 인간들이 다 해놨네. 이거가 제가 좀 유도하는 방향이고 그 방향이 꼭 미분기하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령 이걸 대수적인 정보로 추출하면 마줄의 그 랭크의 얼터네이팅 썸으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가령 이걸 안주 순전히 대수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조합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프 해가지고 카운팅하면 돼요.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어떨 때 열대 기하를 취하게 되면 곱셈이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정의한 걸 가지고도 이걸 다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대수기하적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다항식으로 바꿔서 다항식의 개수랑 차수를 보는 걸로 데이터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돌고 도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좋은 세팅이라 가지고 이게 브릿지가 되는 게 되게 전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어떤 스테이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오버랩이 되는지를 이제 이 미묘한 역학적인 것들을 같이 보기가 좋은 세팅이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고 보면 괜찮거든요. 기울자 알고 보면 다 1차 미분형식, 2차 미분형식 이제 적분 노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 다 개념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맷지 같은 거는 이제 감들이 좀 서시나요? 괜찮나요? 아직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그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캘큘러스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만 경계하시면 되냐면 추상화를 위한 추상화는 다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답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아는 캘큘러스 레벨에서 다 클릭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컬 파라미터 U랑 V를 잡아요. 서피스에서. 이거 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DU랑 DV를 만들어요. 이것도 다 대충 이제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정의가 뭐냐면 리스 표현 정리해가지고 나블라 U, 나블라 V랑 상관이 있다. 뭐 어째 떠들어야지 뭐 그렇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구체적으로 DU 이제 웨지 DV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결국 아는 거는 dx 웨지 dy를 r dr 웨지 d세타로 바꾸고자 하는 그 r에 대한 파트인 거, 버정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자코비안으로서 알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원폼 해가지고 웨지 붙여가지고 이거를 추상적인 정의, 뭐 텐서 프로덕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행렬식으로서 뭔지를 보세요. 행렬식은 여러분이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벡터랑 코벡터의 관계 정도는 나름의 감이 있고 디스커션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코벡터 기준으로 디터미넌트 해주는 게 웨지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기대수와 같은 연역 공부를 시킬 때는 행렬식이 뭐냐? 아, 그러면 여기서 시미트릭 그룹이 있어서 여기서 얼터너티브 서브 그룹을 노멀 서브 그룹으로 골라서 이걸 가지고 이분과 오드 퍼뮤테이션을 골라서 이것들에 따라 가지고 사인들을 선택하는 걸 가지고 썸을 하는 거가 디터미넌트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쪽에서는 기대수에서 얘기하는데 이 공부 레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디터미넌트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진다. 이게 볼륨인데 한쪽에 스칼랍의 로나 컬럼을 기준으로 해주면 그 스칼랍에 늘어나고 이게 만약에 로나 컬럼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사인이 뒤집혀야 되며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스칼랍에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이제 사라진다. 뭐 이런 룰들 세 가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 대수적인 룰들이 디터미넌트 정의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너라이즈드 볼륨이라는 거를 정말로 감을 잡은 다음에 이게 어떤 직관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관이 선 거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직관도 중요한 영역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웨지 프로덕트 및 이런 것들 할 때 오히려 핵심은 계산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뭐랑 연결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있고 보통 계산이랑 연결되는 건 다 행렬식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X, Y랑 R 세타랑 행렬식 연결하는 것들은 이거 R 내 느낌 바로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맷치를 하는 게 이게 진짜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서 이제 보정에 대한 행렬식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주는 거라는 거. 이거를 그냥 텐서 프로덕트에서 이런 이퀄런슬레이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지금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뭔 소리요? 하는 지금 다 그 지점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렬식 레벨에서 어떻게 그게 기여하는 정의인지를 그냥 보면 다 보통 해소가 되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그거에 이퀄런 스테이트먼트 만드는 그 추상화들이 쭉 나온다. 그 정도로 보면 제 생각엔 괜찮거든요. 와닿는 면이 있고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곡선의 곡률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 동의하시죠? 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뭐 아크랭스 가지고 했던 거를 일미의 파라미터로 했을 때도 변한 룰이 있다는 게 의존성이 없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변환해 가지고 같은 값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가 UV로 파라미터라이즈라든 U 프라임 V 프라임으로 V 프라임으로 파라미터라이즈라든 이게 적분이 안 바뀐다고 포인트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되겠죠. 프로퍼티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왜 이따위로 미분형식의 적분으로 정의하면 그 미분형식을 적분해서 쓰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 그게 더 좋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리만이 만든 세계관에서는
함수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짜증이 있으시죠? 왜 우리가 그 적분을, 왜 함수의 적분 나올 때가 잘 했는데, 뭐 벡터 필드 이런 것도 다 대충 결국 함수 취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굳이 미분형식이라는 랭귀지를 굳이 도입해가지고 왜 이따위로 봐야 되느냐? 뭐 요긴할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왜 굳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대전제는 뭐냐면 그 적분이라는 걸 볼 때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어요. 동의하죠? 적분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고 그거를 함수를 붙이면 적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테그랄 m, f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려면 대전제가 함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전제가. 그런데 이게 그 지금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f dx라고 하는 걸 제가 미분형식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x dx가 꼭 1차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차원을 맞게. 그러면 제가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f는요 상수밖에 없을 수가 있는데 f dx는 논트리비얼한 게 일반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를 함수의 적분으로 보면 안 되냐면 함수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근데 미분형식은 있어요. 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놈은 있는데 함수는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컴팩트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하모닉 펑션 같은 거가 상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라플라시안 추에서 0 되는 게 상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하모닉 펑션이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어널리틱이어야 되고 뭐 폴리노미알도 그런 거를 다 만족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함수가 아예 없거든요. 적분을 취할 함수가 없는데 미분형식은 글로벌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미분형 그 적분의 대상을 미분형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그래야지 실제로 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기 있어서 그래요. 실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랑 벡터장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건 구분이 대충 되시죠. 어떤 직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벡터장과 미분형식이 대충 듀얼 컨셉에서 지금 대충 와닿아 있다면 왜 우리가 하필이면 미분형식 기준으로 적분을 잡아야 되냐면 함수라고 하는 선택지가 너무 제약적이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적분을 취할 수 있는 대상은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 자체도 그 미분형식 적분이든 어떤 측도론적인 어떤 적분 이론이든 전부 다 아니면 그 확률 미적분학이든 전부 다 미분형식의 적분으로 이론이 다 맞춰져 있어요. 함수의 적분이 아니에요. 그냥 함수가 없어서 그래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한다.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말을 해야 돼서 약간 위상기하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팬시한 단어를 써요. 그 함수라는 단어를 쉽게 부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무슨 번들의 섹션 이런 걸로 말을 바꿔요. 함수란 대상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수론이나 이런 데서 먹히는 방식이 돼가지고 이제 적분론을 확장을 할 때. 그런데 그래서 왜 내가 아는 함수랑 그런 게 아닌데 왜 비슷하지? 라고 하면 그 추상화하는 층이들이 있는데 보통 가장 의심하기 좋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일 거잖아요. 단순히. 그래서 여기서 뭐를 파고들면 되냐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라는 거를 파고들면 보통은 되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통 되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형식의 적분으로 봐야 되는 건 반드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그 리만의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그 토러스에서 그 토러스 얘기가 늘 나와야 되잖아요. 토러스에서 이 지금 그 어떤 커베이처 투 폼을 적분하게 되면 토러스가 된다라는 걸 하려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함수로 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수적인 세계를 만들 때 반드시 1차 미분 형식을 가지고 적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함수로 만들면 함수가 없어서 그래요. 리만이 만들었던 세계에서는. 컴플렉스 어널리틱인 대상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데 컴플렉스 어널리틱인 미분 형식은 존재하거든요. 글로벌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만 입장에서 그거 써야 됐었거든요. 여러 이유가 그 안에 있고요. 전달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어떻게 왜해서 어떻게는 헤매도 됩니다. 그 AI 도구들도 많이 쓰셔도 당연히 바람직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가 왜를 명확하게 하는 거에서는 좀 초점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섬세하게 했을 때 보통 제 생각에 바람직한 선은 AI한테 줄 때 바로 답이 안 나오는 선들이 오히려 좋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냥 대충 그 가우스번에 계산해줘 하면 그 쓸데없는 답 줄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파이 나오잖아.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되게 여기서 무엇을과 왜를 되게 잘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시간에 공부되는 것들은 AI가 거짓말을 상당히 할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할 거거든요. 가우스 보넷 정리에 따라서 S2랑 토러스에서 그 토탈 커베이처 계산 이제 이건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구분하는 층이들은 상당수는 거짓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산해서 다 의심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쓰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길게 떠듭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까 DR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위상 관점, 대수 관점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7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에 그 각각의 하나의 그 방향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그걸 의도하신 게 맞죠? 그 의도한 게 맞고요. 정확하게는 의도가 뭐냐면 그 말도 100% 맞는데 좀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각자가 관심사가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음, 여러 이유에서. 그러니까 내 관심사를 정하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방법을 디벨롭하는 게 맞겠죠. 음, 되게 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지금 음, 여기서 미분 방정식에 관심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가우스 본에서 공명 기준으로 계산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호치 티어리틱하게 조화 형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위상적으로 벡터 장만 잘 들여다봐도 사실은 오일러 지표를 알거든요. 접근하기 전에 벡터 장의 정보가 이미 그 인덱스가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분형식, 이거 미분방정식의 레벨에서 할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합론전이나 그래프 이론의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면 이걸 글로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저는 이 정보를 확률적으로 잡아내고 싶은데 그건 약간 샘플링 입장에서 잡아내고 싶은데 그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는 게 약간 리서치 와이즈한 약간 층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여기서 데이터 샘플링을 하는 것으로서 이 불변량을 잡아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금 통계나 확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대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왜 이게 마줄의 어떤 마줄들의 시퀀스의 얼터네이팅 썸으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관점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나 그냥 이거 그냥 미분 형식 단순 계산 그냥 확인하고 싶다 이래도 되는 거고요. 그거 다 페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그러니까 물론 나 다 알고 싶은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거 공부하는 건데. 근데 그 보통은 하나를 드릴링 하다 보면 이게 다 만나기 마련이라. 그래서 약간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관점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파고들면 괜찮지 않나가 제가 좀 갖고 있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래서 막히는 건 아무 문제 안 되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그 땡기는 영역이 다를 것 같아서 그 영역에 관련해서 결국은 그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식으로 스터디가 결국에는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 스터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류정인 선생님께 참 감사드리는데 그 제가 대학원 스터디를 수준에서 만들다 보면 다 이게 B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 대수학의 아름다움 열어야 되는데 미분형식 계산이 B고요. 대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왜 계산하라는 거냐. 약간 이런 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상수학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거 미분형식 계산해요라고 하면 나 이거 다변수 미적분 예전에 다 했는데요. 약간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요거를 설명해야 되는지 자체가. 그 일단 요거가 돼야 이게 구체화거든요. 이 구체화가 돼야 추상화의 그 소재가 마련이 돼가지고 이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에서 좀 어떤 개념에서 생각하셔도 괜찮냐면 물론 지금 일부는 수준의 대학원 스터디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 이게 그 호환이 되는 거여서 이거 하시다가 나중에 수준에서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공부들을 하고자 하시면 제가 보통 못 여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는 이 훈련이 부재여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양자 컴퓨팅에서 코모로즈 쓰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코모로즈가 뭔지 전혀 감이 없는데 그냥 이거 정의가 무슨 그 정의를 봐가지고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말만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어떤 게 예를 들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제가 좀 팬시한 말을 써볼게요. 어떤 수론이라고 할 때. 그래서 수론적으로 호치 정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뭐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미적분학 레벨에서 실제로 보면 이거 부분적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그레디언트를 부분적분 써가지고 라플라시안으로 바꾸는 걸 이걸 조환이 뭐니 뭐 영어로 죽이고 싶으니까 뭔가를 그래서 그거 있어 보이게 하면 그래서 이거 다 진짜 미적분학 컨디션으로 다 대응되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그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거든요 실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수질에서 이 문화로 정착하려고 애쓰는 걸로 추상화를 위한 추상화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보통 그렇게 수학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이 공부를 토대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배리얼 FTC랑 각 잡고 작정하면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분들께 권하고 싶은 게 이거를 그 어떤 인지적인 층에서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짜로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요. 예를 들어 그림 정리만 해도 원배리얼 FTC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대수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그 이제 그 다변수 미적분학 그 다변수 이제 그 해석학 쪽 할 때 그 이제 그 제너라이즈 스톡스 디어럼 미분 형식 버전의 FTC를 증명을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인덕션으로 하는데 FTC 플러스 인덕션이거든요. 진짜로.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구체적인 세팅에서는
정말로 이거 다 떨어뜨리면 다 FTC여야 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눈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는 여기 계시면 대충 대조가 될 거거든요. 그레디언트 팩터 필드 라인 인테그랄이 이거 왜 원베르 FTC의 결과냐.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좀 직관적으로 쉽게. 근데 그린 정리만 하더라도 좀 별개로 느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 한 단계 점프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권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정리들. 그리고 위상수학 쪽 디스코드 뒤져보면 제가 명선 선생님한테 이거 구체적으로 다 노트로 준 것들도 있어서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 라인 인테그랄, 그린의 정리, 클래시컬 스토크스 티어럼, 발산 정리. 일단은 이 레벨들이 그냥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말고요. 진짜로 확인해야 돼. 이게 왜 원베르 FTC 얘기인지. 다르잖아요, 세팅이 분명히. 분명히 다른데 왜 똑같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진짜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린 정리는 보통 어떤 타입을 거치냐면 이 스퀘어를 준 다음에 스퀘어를 구체적으로 직사각형을 잡아서 이렇게 원베리어블 FTC를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컬 프리 컨디션을 가지고 일반적인 도메인으로 R2에서 바꾸거든요. 바꾸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 정말로 구체적으로 브릿지 레벨에서 이거 어떻게 원베리어블 FTC로 떨어지는지 다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적분하는데 뭔가 이상한 마법을 부리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 적분할 때 그거밖에 없잖아요. 안티데리베티브 모르면 계산 못한다 이거잖아요. 원베리어블 세팅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 뭔가 계산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좀 전달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값을 아는 게 목적이니까. 좀 제가 너무 많은 정보들 좀 쏟아놓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약간 뭔가 좀 부족해서 피드백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입을 좀 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 저 방금 그 궁금한 게 좀 하나 생겨서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모든 적분들을 일변수 FTC로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방금 이제 좀 해주셨는데, 느낌이 근데,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봐야 됩니다. 느낌 정도가 네네.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하다 보면 사실 이번에 우리 같이 계산한 이 계산도 어떻게 보면 일변수 적분들끼리의 곱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점도 이런 관점 중에 하나인지 제가 좀 사실 이거를 변수가 되게 여러 개인데 적분은 각각 다 독립적으로 돼가지고 곱해지는 형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방금 그러한 그 관점 중에 하나인 건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증의 시작과 끝이 있을 때 제가 오히려 지금 붙잡는 건 이 약간 엔드 포인트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사이드에 대한 한 사이드가 있고, 근데 여기서 끝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하나는 계산이 됐으면 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됐어요.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게 맞죠. 계산이 되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거는 확인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산을 거기 복귀하는 과정에서 적분값이 계산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원베리어블 센스에서는 FTC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세계관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하는 게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던가, 그런 거니까, 어떤 거라도, 근데 사실 그 길은 한 가지 길이 아닐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알려진 길들을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FTC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밑바닥까지 봤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점이 애매하다면 더해서 더 드릴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는 제 생각에는 메가리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단순화해가지고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원베리어블 FTC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겠냐라고 보는 방향을 지향점으로 추구하는 거가 괜찮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를 토대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는 이 스터디 나중에 파한 다음에도 여러분 입장에 이제 수학적인 대상들을 볼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정서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거에 대한 안전함을 느끼느냐. 약간 이런 거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선이 있겠고, 어떤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걸 정말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선을,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여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전달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선을 보통 원하거든요. 원베르 FTC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걸 안다는 느낌이 안 받아요. 그냥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익숙해진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애써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아직 이해가 완성된 건 아니구나라고 시금석 정도로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설령 익숙해졌고 남들 어떤 책 레퍼런스의 설명을 따라가지고 복붙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과연 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 정도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겠어요. 그리고 수준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전체적으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각자의 방식대로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다양성이 좀 이제 같은 페이지에 맞추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FTC로 맞춰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의미에서 그 누구가 오더라도 스케일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보통 이제 수준에서는 제가 이게 미적분학을 강조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제 수학자들이 수주라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위상이나 기하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통 미적분학을 강조합니다. 좀 달라요. 그 저는 위상과 기하 자체를 강조하고 전 제 테이스트는 분명히 들어가는데 제가 보통 강조하는 것은 그 미적분학 레벨에서의 확인이지 어떤 이걸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어떤 인지나 제가 보통 그런 걸 얘기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제가 그쪽으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보고자 하는 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원베리어블 FTC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문제를 풀 때도 그,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 최대한 원폼으로 내려서 보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네, 그게 그런 노력의 일환이 맞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저희가 계산하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다 취향에 따라서 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전에 그거에 앞서서 어,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모두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먼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좀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그거 좋은 질문인데, 그, 하나는, 그, 여기서 뭔가 이제 개인 숙제로 놔둬도 되는 게 있고, 의사소통 영역으로 놔둬도 되는 거를 꼭 그, 구분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경향성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처럼. 좀 구분해도 괜찮거든요. 무엇을과 왜까지만 한 다음에, 어떻게를 구분해도 괜찮아요. 제가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무엇을과 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무엇과 왜라는 게 근데 그 의도를 가지고 실제 구현을 하는 거는 좀 별개잖아요. 약간 지금 공학적인 거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고 리소스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는 되게 그것도 그 자체로서 설계를 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좀 독립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 그것도 좀 꼬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오히려 디스코드 그 채널 레벨에서 무엇을 왜까지만 얘기가 되면 그 레벨에서는 피드백이 돼도 어떻게는 오히려 쉽게 설계가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각자 입장에서. 일단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제가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를 통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니까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느껴서 그냥 무엇을 왜까지만 먼저 던지고 이건 되게 명확하게 던질 수 있잖아요. 무엇은 이제 구체적인 세팅이고 왜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에 대한 내 욕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성공할지 아닐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전달되죠. 그래서 어떻게를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을 왜까지 일단은 이거는 근데 모두가 따라야 되는 노선에 저라면 의사소통이 좀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왜까지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원배리어블 랩디시랑 어떻게 연결할지는 필요하면 무엇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에 호환이 되도록 좀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까지 다 해놓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원본 보는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그거는 저도 동의가 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그래서 그래도 다 같이 적어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저는 그건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C 언어 예전에 처음 배울 때 헬로 월드 띄우는 것부터 하잖아요. 근데 헬로 월드를 띄우는데 여기서 뭐 터보 C를 쓸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지, 저는 그거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헬로 월드 뛰어와까지만이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다양성을 꼭 너 반드시 이 버전 물론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버전을까지 다 정해주는 게 길게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약간 이 스터디 맥락에서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값까지 끌어내는 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좀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이게 좀 백앤포스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려는 게 어떤 분은 그 아웃풋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펑션으로 얻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건 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레벨에서는 정해도 되는데 아웃풋은 해석이 아니라 수학적 오브젝트여야 되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밸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선택을
만약에 지금 좀 처음 배운 입장에서 이제 공면론을 지금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는 거를 줄 수도 있겠고 이미 저희가 쉐이브 오퍼레이터 어쩌고 떠드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겠고 지금 토탈 커베이처로서 가우스 공률의 면적분까지 수행한 오일러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후자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자로 주면 값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주면 그 계산 지저분할 거잖아요. 실제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함수 지저분한 걸 볼 때 이걸 피드백하고 있기가 되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는 거죠. 함수를 구했어. 중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해. 같은 값이 안 나오네? 그럼 이 사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피드백을 할 때 저는 펑션보다는 밸류를 보는 거를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 밸류 확인했냐라고 하면 그러면 묻기가 되게 쉽거든요. 밸류가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를 점검하기가 좋고 그리고 의심을 바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뭔가 틀렸을 거라는 거를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정하기보다는 똑같은 밸류가 되도록 하되 방법은 자유도를 허락하는 게 좋지 않나가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와인딩 폼 보통 줄 때 와인딩 폼에 적분을 주죠. 와인딩 폼 자체를 주지 않고. 왜냐면 그 계산할 때 0 나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혹은 이상한 값 나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알게 되니까 약간 이런 이제 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제가 리딩하는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이제 맞추려고 생각을 처음 했던 이유는 어, 일단 같은 문제를 보면 같이 대화할 매개체가 분명하니까 좀 의사소통을 하기가 좋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같이 봄으로써 서로 못 보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뜯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네, 지금까지는 같은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걸 보고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네네. 뭐가 맞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공면 레벨로 가게 되면 저라면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제한까지는 아니고요. 저라면 얄밉게 굴 것 같아요. 그 리더로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저라면 일단은 그 함수를 보는 게 제가 귀찮아서 그 값을 얻어오게 한 다음에 발표시키면 쉬워서 저라면 그래서 그 S2랑 토러스에서 오일러 지표 계산해 오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단순하게 그러면 일단 값이 두 개가 다른 게 반드시 정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2 빼기 2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얻어왔으면 만약에 이제 거기서 물어보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엔 슬로건이 이제 다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왜 미분 형식 적분임? 하고 물어봐서 말문이 막히게 하는 거를 일단은 저는 생각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트리거를 주는 거죠. 어떤 더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가서 도전적으로는 그런 질문부터 할 것 같아요. 에스투랑 토로스가 왜 다름?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오일러 지표 구하면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꼭 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드는 짜증이 집합 기술이 다르잖아. 근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집합 기술이 다름으로써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걸. 그럼 누군가 그러겠죠. 이거 구멍 또 하나 뚫려 있잖아. 토로스는. 라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각 잡고 토로스랑 에스트랑 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는 게 오일러 지표밖에 없나?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해봐도 연락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요. 다르다고 하고 싶은데 당연히 다르니까 다른 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근거는? 하고 묻는 순간, 생각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지금 다른 전제하에서 토러스랑 달리 S2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른다는 거냐? 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오히려 오일러 지표 이런 것들은 던져놓고요. 그냥, 정 어쩌면 글로 도망갈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있는데, 좀, 그렇게만 가야 되냐라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같이 헤매고, 저는 이런 것도 좀 줄 것 같고요. 거기서 좀 의도들은 있긴 한데, 자, 그것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뭔가 좀 저희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연습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럼요. 어, 네, 그게 앞으로도 뭐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오프라인 모임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선 서로 그래도 약간의 친밀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그 어떻게가 좀 달라지는 방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 부분은 네,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해서 맞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격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미적분학 쉽다는 망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는, 아, 미적분학 그까짓거 껌 아니? 약간 이 정서에서 벗어나줘야 되거든요. 아, 아니, 혹시 아직 그 정서 있는 분 솔직히 있으세요? 아, 미적분학 그까짓거 껌이다. 이거 다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다. 이 느낌, 야, 아니면 사실 성공이거든요. 층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어려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어려운 것들이라고 하는 게 다 기껏해야 이거에 애플리케이션이 지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이게 수학이니까.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전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해법들을 지금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걸 다 빨리 능수능란하게 생산할 수 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아, 이거 비자명한 정보량에 대해서 비자명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군 하는 게 와닿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좀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이 기회를 빌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노재기 선생님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언제 이런 시간이 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을 또 드리면, 저는 부끄러우시던 우재 선생님. 아, 네. 저는 이제,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어, 포콜레이션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쪽 이제 공부랑 연결시켜서 뭐 수학 공부도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그런 관심사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 어떤, 어떤 쪽의 계산을 먼저 퍼보면 좋을지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은 환영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상황이, 여기 이제 이제 수학자의 청운의 꿈을 갖고서 공부하시는 이제 후세대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제가 이제 수학자가 되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면 전화를 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투고를 하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야에 의존됩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AI 쪽은 너무 이제 많은 서미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상이 다르고 기하가 다른데 기하는 페를만 이후에 좀 약간 파리가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수준에서 이제 정보기하나 뭐 예를 들어 최저공송 이론이나 여러 가지들 잘 연결을 좀 지어주려고 하는 면이 있고 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그냥 쉽게 얘기해 가지고 어떤 AI처럼 뜨는 전공이랑 대조해서 볼 때 일단은 그리고 내가 논문 실적이 안 나오면 잡을 못 잡을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구상에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지금 그 고민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들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복소기하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복소기하 쪽에 이제 필지 메달 리스트가 제일 많거든요. 이제 복소기하를 해석하는 방법이 대수기하도 있고 미분기하도 있고 뭐 사교기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그 위대한 선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후세대들을 충분히 안 남겨놓고 돌아가셔서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붕 떠 있는 면이 있어요. 그 이제 좀 물론 이제 그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황정욱 교수님도 계시고 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는 맞는데 커뮤니티 전체 레벨로 본다면 그 약간 고인물화돼 있는 약간 그런 분야를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는 게 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연구자로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는데 그냥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의미겠어요. 그냥 여러 센스 제 자체 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외적인 환경에 대한 요소로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유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퍼콜레이션이나 슈람 로너 이볼루션이나 이런 걸로 제가 확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이 근데 20년 동안 피지 메달이 두 명이 나왔고요. 그 어떤 2차원 어떤 물리 그 어떤 이산 모델과 이제 어떤 특정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슈람 로너 이볼루션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오리지널 디퍼런셜 이퀘이션 간의 어떤 관계에서 특정 파라미터 두 개에 대해서 이 어떤 이산 모델과 이제 어떤 이 그 이제 그 확률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 두 개가 이제 정확하게 대응된다는 것을 각각 케이스에서 보임으로써 피즈 메달이 두 개가 나왔고 커뮤니티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아보다는 한 10배 이상 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쪽 논문들을 좀 쓰고 싶은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쓰고 싶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장인철 교수도 지금 이제 확률론 미분기가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그 상황은 올 가을에 제가 대학원 확률론을 가르쳐요. 올 가을에. 그래서 제가 대학원 확률론 가르치기 전에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 대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아카이브에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염두에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책을 쓸 때, 이 슈람 로너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걸 보통 랜덤 컨포멀 지오메트리 정도로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입장에서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이제 증대를 염두에 놓으면 제가 하는 것들은 완전히 고인물이라 가지고 보통 기아도 보통 힘들어하는데 그걸 확률까지 섞어서 한다고 하면 그냥 수풀이 그냥 너무 좁아져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걸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제가 올해 수준에선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 그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장인철 교수가 진행하는 거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책 작업을 애시당초 같이 할 거여가지고 그 책 작업이 저 스터디에 안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에 지금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로 가르치지 뭘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그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연이수가 오래 있어요. 연이수는 일반적으로 확률 통계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확률 분포의 정의는 무엇이고 프로세스는 뭐고 마틴게일이란 무엇이고 마르코 프로세스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이 또렘마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게 연이수다 보니까 하나가 그거가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통계역학 자체에 대해서 스터디를 만들고 싶은 니즈가 저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는 좀 어떻게 하시면 제 생각이 될 것 같냐면 이런 수준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 시간에 어쨌든 미분형식 계산들은 그냥 그 자체로서는 어떤 알아갈 가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슈럼 로너 이벌런처럼 포컬레이션은 저는 별개로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고 하시다가 연이수 3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연역적인 레벨에서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면서 그냥 어떤 토픽 소개 정도로 제가 SL이나 퍼콜레이션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냥 토픽 소개 정도로서.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저희 둘이 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통계역학이나 어떤 이제 이쪽 퍼콜레이션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건 연이수 선에서 다루는 선에서의 확률 미적분학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를 깔지 않으면 그다음 딥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기초적인 랭귀지 쌓는 것도 너무 귀찮은 작업이라 제 입장. 그걸 연이서 제가 퉁쳐서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다가 저쪽 들어오시면 아마 여름 정도에는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당연히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 하셔도 당연히 괜찮고요. 근데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조율해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퍼콜레이션이나 SLE가 수준에서 키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확률론이 굉장히 좀 큰 커뮤니티여서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리고 세팅이 컴플렉스 원 베리어블 세팅이거든요. 기본적인 셋업 자체가. 디스크리트 투 베리어블 모델이라 가지고, 배우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제 개인의 생각. 근데 문제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셋업은 그렇게 해요. 되게 괴랄하게 공부할 게 오히려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정리하면 여기서는 고전적인 미분 형식을 공부하는 거고요. 다변수 심화 스터디는. 그리고 연이수에서는 뭘 배우냐면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폼. 이제 소위 이제 이또나 스트라토노미치 디퍼런셜 폼에 대한 건데 여기서 하는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 확률 미분이라는 걸 적분이라는 걸 잘 정의해야 돼 가지고 그거는
여기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지금 다 근위주로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지는 않아서 근데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그 계산들은 일부 그것도 미분정식 계산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서포터들 미분정식 자체 정의해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이 시간 할 수는 있다. 근데 어차피 그 연희수 및 이제 그 라인들은 있다 정도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끄러움 사시는 분들이 아닌데, 네, 질문들을 안 하시지.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서 김가영 선생님께서 네, 커뮤니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메일을 네, 교수님께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처음 네, 저희 스터디 어떤지 궁금해서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전 사실 한 2,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링크가 떠서 들어왔어. 그래서 들어와서 봤는데 뭔가 지금 느낌상은 뭔가 어떤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 같은? 네. 근데 저는 그냥 오늘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막 그림 정리랑 그 왠지 나오는 부분들이나 그냥 좀 옛날에 미분기화 했던 것도 좀 생각나고 좀 흥미롭게 봤었어요. 근데 사실 뭐 다 이해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제가 좀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 이 수즐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는 좀 일단 되게 길게 그 어떤 보고 어떤 이제 운영하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그 지식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 결에서 그리고 아마 까먹으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 또 그것과 별개로 어떤 실제로 포커싱하고 싶으신 거가 뭔지를 좀 약간 탐색해야 되는 면들도 있으실 거여서 제가 일단 권해드리는 거는 그 기준을 지식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그 좀 그 주파수가 좀 맞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이게 좀 티키타카가 좀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보통 그 팀을 기준으로 스터디를 짜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스터디를 짜면 그냥 기본적으로 수술 스터디를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보통 다 사는 거 정신없고 벌써 1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모르겠네요. 지금 한국은 2월인가요? 그 세상에 좀 세상이 쉽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은 벌써 2월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정신이 없다가 이렇게 그래 보통 이제 스터디를 준비하고 오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 이제 길게 보통 스터디를 수준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그냥 못난 이들끼리 낄낄거리다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반년 정도 지나면 좀 알았다. 할 수 있겠다. 이게 좀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잘 준비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스무드하게 하는 능수능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멋진 뇌가 기르치가 아니라 정신없이 내 일상을 살다가 그냥 이제 수학을 토대로 매개체로 사람들이랑 의미 있는 대화들을 하고 좀 힐링하고 좀 돌아가고 근데 실제로 그 방식으로 수학적인 거 쌓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할 수도 있는 좀 그 정도가 지향점이어서 그 약간 이제 분위기들을 좀 보시다가 괜찮으시면 좀 본인 소개들을 좀그 어떤 단톡방이나 디스코드에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 어떤 그러면 어떤 이제 그 비슷한 관심사나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 그 어쨌든 보통은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물론 레코드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실명으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활동하는 것도 어떤 뭔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 괜찮을 것 같으면 이제 본인 얘기들을 좀 더 꺼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수학 살롱이란 이름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약간 교양 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을 강의를 하는 게 있고 또 제가 프랑스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좀 한국 사람들에게 프랑스 수학 교육에 대해서 알리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 네, 뭐 이렇게 다른 외국 학생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좀 다시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첫날이긴 한데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환영입니다. 굉장히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저랑 좀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좀, 근데 제가 좀 약간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직문수 쪽을 좀 기웃거려 보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갖고 있는 아마 그쪽이랑 지금 수학 살롱이라고 하신 거랑 그쪽이 제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스커션하는 문화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배우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한번 관찰자 입장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거기서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가 좀 많이 배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직문수를 특히나 보시고 저랑 좀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좀 어떤 이제 그 협약을 좀 맺자고요. 그 양쪽 다 좀 그 커뮤니티들이 윈이 될 수 있는 좀 예, 그런 거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인하대에서 은퇴하신 송영진 교수님을 아시나요? 아, 그냥 술 마시거나 뭐 그냥 그렇게 살짝 그냥 교사 모임 이런 데서 뵌 적은 있어요. 알긴 아, 알죠. 그렇군요. 아, 술 마시면서 본 사이군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빠 좀만 이따 갈게. 좀만 이따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같이. 엄마, 응가. 알았어, 알았어. 그, 뭐, 그, 협박하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분들은 다 미국에 계세요?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십니다. 아, 네, 지금 혹시 여기에, 다른 분들도 새벽 1시이신가요? 네, 저는 새벽 1시 반입니다. 아, 지금 빨리 질문들 생각하십시오. 협박이 맞았고, 이제, 베베핀이라고 이제 애기 동화 애니메이션 틀어달라고, 그, 이제 똑똑해가지고, 이제,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음, 혹시 또, 네, 김록기 선생님은 채널지기 선생님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김록기 선생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 중 한 분이시거든요. 네, 재밌게 공부하고 계신 건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더 물어보실 것들 있으시면 뭐 듣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대기수라고 하는, 아까 직문수? 직문수란 교재가 있나요? 아니,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지 쪽에 찾아보시면 제가 근데 이거 직문수 이거 뭘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좋을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이 현재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말고 그 교재를 그냥 드릴게요. 이거 디스코드에서 찾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링크가 이거고요. 그래서 총 17개의 렉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디스커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이제 직문수 4기에 대한 책을 따로 만들고 있어서 단톡방 계시다 보면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사람들이 쓰는 책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 성격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줄은 사실은 이제 이제 사이비 종교 커뮤니티인데요. 수줄은 이제 리만의 어떤 수학을 이제 추종하는 이제 저의 이제 리만 빠심을 따라서 만든 이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전공자들한테 이제 이 리만의 수학에 대해서 알게끔 하고 싶어서 이제 기대수를 일단 올리면서 이제 수줄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기대수를 영상을 한 120개 정도 올리고 나니까 너무 길어져서
원래 생각했던 건 한 반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학 비전공자 기준으로는 CR도 안 먹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 받는 시점에서 이제 연역을 다 수학적으로 다 빼고 오히려 이제 나무 대신에 숲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또 이제 수학 비전공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왜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 리만의 입장에서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직문수고요. 제가 직문수를 제가 2021년 5월, 4월인가 5월인가 해서 지금 올해가 이제 4기 매년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직문수가 있고 그래서 직문수는 이제 비수학 전공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집합론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이론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 미분적분 다변수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복수에서 뭐 미분기하 뭐 대수기하 뭐 통계학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 비전공자들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정신나간 수업이고 이제 1기, 2기, 3기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4기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체 디스커션들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좀 지금은 4기는 굉장히 좋은 이제 전례 없는 어떤 지난 직무수들 기준으로 그렇고 이제 기대수는 이제 전공자들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학과 박사 과정을 이제 하는 걸 가능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연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기는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5기, 6기까지 만들었고, 4, 5, 6기를 작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솔로의 남PD라는 분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기대수 100기까지 수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야심으로 품고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어떤 확률 통계에 대한 니즈들이 있고 AI 쪽에 대한 니즈들이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층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학을 공부하면서 프로젝트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둔 게 연이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자가 이과에 오면 수학교실이라는 게 있고 2기까지 이때까지 수줄에서 진행이 됐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줄에서는 직문수랑 연이수를 사이클로 돌리면서 진행을 해서 작년에 이제 연이수 2기 진행하는 가운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스터디를 포함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실제로 논문이 되는 선에서 프로젝트가 한 2개 정도가 수주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또 연이수 3기를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커뮤니티 자체도 지금 이제 내적으로는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연이수는 그래서 약간 응용 계통의 뭔가를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는 성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원래는 기대수였다가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너무나 길어져가지고 뗀 이제 컨텐츠가 뭐 리만의 복수 해석이나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원래는 기대수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이제 수주를 대학원 컨텐츠다 해서 떼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훈련하는 미분형식 훈련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 수학들을 실제로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는 작년에 이제 같이 저랑 이제 또 이제 같이 수학자 한 분이랑 해서 논문을 같이 써서 이제 올해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지금 오는 약간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 레벨에서 이제 석박 과정으로 이제 실제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쪽도 지금 일들을 작년부터 좀 벌리고 있어가지고 창업 관련돼 있는 것들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교 레벨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학교 창업 이제 워크숍 가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종교 전도를 시키더라고요. 링크드인에서 수명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해와라. 안 그럼 돈 안 준다. 해가지고 막 지금 그런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화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수준 레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 어제 올려놓은 레코드 보시면 이제 텍사스 스테이트 학생들이랑 이제 양자 컴퓨팅 이제 그런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수준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제 수학적인 수준들은 이제 스펙트럼이 당연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각자 이제 수준과 배경에서 각자한테 맞는 스터디를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뭐 학위에 대한 니즈이든 아니면 어떤 정말로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에 대한 니즈이든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수주에는 지금 이제 백수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백수분들로 하여금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를 시켜서 전기기사나 기계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켜서 지방으로 보내서 이제 줌으로 스터디는 계속하면서 기술사를 따는 이런 것들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무슨 지방령 모임 소설 이런 거 쓰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각자 입장에서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약간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어떤 최후의 보루처럼 동작하는 그런 성격의 커뮤니티이기도 하고 이제 오래 이제 벌리고 있는 뉴스 그래서 어떤 자격증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수술 편입팀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통 입시학원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이제 공부는 제대로 하더라도 그냥 그 과정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팀들을 만들고 그 대신에 수술에서는 대학교 입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룰이고요. 그 어떤 입시 및 어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름을 그 이제 실명으로 하고 이제 카메라를 열고 활동을 하지만 그 이제 보통 이제 수학 얘기를 하면 보통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몇 학년이야? 나이 몇 살이야? 이게 수술에서는 일절 그런 거를 보통 묻지 않고요. 물론 친해지면 당연히 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면은 있지만 그런 거를 보통 묻지 않고 그 각자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기본적으로 호칭을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본대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채널지기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때가 많고요. 그 호칭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길게 좀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향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퍼줄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언제 망하나 하면서 생각을 할 때가 좀 실제 중간 과정에서는 좀 있는데 신기하게도 안 망해서 그냥 커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어서 좀 제가 좀 신기한 좀 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두 가지가 보통 궁금할 때만 해.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왔지? 그리고 왜 안 나가지? 약간 그런 면들은 기본적으로 좀 제 입장에서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성격을 좀 약간 제 선에서 보고 있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수학 살롱을 운영하신다고 하니 그냥 예,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제가 보고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숙연하죠? 질문하실 거면 빨리 질문하고 아니면 빨리 끝내죠. 왠지 원종현 선생님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기도 하신데요. 아니신가요? 뭐,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스터디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일상 살다 보면은, 스터디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계산하기로 한 거를 좀 못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경우에 그래도 그냥 스터디 들어와서 같이 계산 과정 보면서 좀 감상 나누고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지 아니면 꼭 같이 하기로 한 거를 꼭 보고만 와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좀 이 스터디에 임해야 되는지 약간 좀 최근에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답변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할 때, 이제 목욕제계를 해서 딱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선순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좋은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조금 어떤 거에 가깝냐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수질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장인철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 2010년, 11년 정도부터니까 이제 한 15, 1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식에 있어가지고 어떤 꼭 뭐 이것저것 나누면 저 매일 이제 카톡 나누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약간 어떤 거냐면 하다 보면 서로가 좀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무협 용어로는 주화인마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스스로 현타가 올 때가 있고, 어떡하냐. 약간 이럴 때 그때 좀 서로가 어떤 그냥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냥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이제 무슨 지식적인 컨트리뷰션이나 프로그레스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같이 대화해 온 세월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 얘기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어떤 흘러 나오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힘들었을 때 그냥 괜찮구나라고 느끼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냥 이 길을 그냥 지금도 가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멋진 내 모습 말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쁘고 그냥 부족한데 그냥 가서 아, 나 솔직히 안 했고 할 생각도 이제 에너지가 솔직히 없진 않았는데 귀찮고 그냥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그냥 님들 보고 싶어서 왔고 약간 저도 이제 현철이랑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냥 이제 제 집에 불러가지고 아, 나 솔직히 하나도 안 봤다. 여기서 사람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막상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2시간 또 그냥 만담할 때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그러다 보면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그 정도 느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약간 생각하는 게 좀 길게 봤을 때 저는 이건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축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어떤 느슨한 관계들을 좀 만들어 놓는 센스에서 공부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 팀이라는 의미는 좀 그런 의미가 좀 있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가 이제 그 사이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좀 야망이 있거든요. 그 어떤 야망이 있냐면 어쨌거나 지금 이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인해서 수주되는 결과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양질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심지어는 지금 분이 이제 어떤 특정 큰 수학 커뮤니티의 어떤 운영 장께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고급 인력들을 잘 써먹어야 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니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가 메이저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 입장에 제 야망은 잘 되게 해서 굉장히 잘 되게 해서 하나하나가 다 잘 되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구조상. 그러면 거기서 좀 여러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기는 그 중간 과정의 필요 조건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그냥 다 풀 줄 알게 되고 모든 지식들 다 알겠고 이런 결이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같이 이제 뭔가 알아가고 있다가 어떤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채워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좀 기대하는 것들은 그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이런 느낌인데 어떤 분이 스터디 들어오는데 그냥 계속 청자의 모드로만 있다가 근데 만약에 어떤 재미를 보는 어떤 프로젝트나 일감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런데 평소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한 반년 동안. 근데 이제 갑자기 나 이거 프로젝트에서 나도 이거 내 이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깨겠다. 이건 좀 얄밉잖아요. 전 이 경우는 커트를 할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어떤 경우들은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솔직히 그러면서 온갖 얘기들 다 그래서 가장 그거를 한 극단사에 잘하는 분은 오조 선생님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표현 참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좀 그러니까 오조 선생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설령 좀 부족해도 뭔가 같이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면 좀 어떨까가 제가 좀 갖고 있는 생각이어서 그래서 좀 쉽게 말한다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좀 주둥이를 좀 털다 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희 선생님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래 지난 4기 피드백 이후에 그래서 좀 격려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지호 선생님께서 써주셨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시간에 라운지 2에서 뭐 만담을 나누기도 하고, 저희 공부하는 거 관련한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좀 편안한 자리니까 점심시간에 하거든요. 네, 저희도 현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네, 라운지 2에 오셔서, 네, 얘기하면서, 네, 수학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운지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상은 많으면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한국도 좀 너무 늦은 시간이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끝내주고. 저, 그냥 뭐 가벼운 질문이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목표는 있잖아요. 그 가우스 공률 뭐 7개, 보넷 정리 7개 뭐 이런 거인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그러니까 뭔가를 뭐 말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분명히 뭐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디스커션만으로 6개월 있으면 뭔가가 쌓이긴 쌓이는 것 같아요. 한 2달 지나니까 감은 좀 오는데 그 7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그냥 계산만으로 뭔가가 나와도 괜찮으면 이제 그런 층위인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드라이브 해 가지고 한 가지 결론을 지금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농도의 7개 이상의 뭔가를 저희가 그러니까 알아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뭔가 선생님하고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잡거나 토픽을 잡아 가지고 뭘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긴 했거든요.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SD 같은 것도 사실 관심이 있고 AI 쪽도 관심이 있고 뭐 뭔가 뭐 당연히 저는 디폴트로는 양자컴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심 논문의 농도가 단지 이렇게 미적분학만을 알아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가?' 이것을 기대하는 층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제가 아마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놓친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여서 이거는 좀 음. 중요한 얘기여서 정확하게 하면 음, 일단은 좀 비유부터 먼저 해보 좀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무협에서 화산파가 있고 무당파가 있고 곤륜이 있고 하면 그 이제 장문인이 있고 이제 음. 대사형이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1군, 2군, 3군의 어떤 제자들이 있을 음. 때 그럼 음. 이제 각 이제 그 초식들이 있고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눈곱 떼고 이제 초식들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제 뭐 그럴 때 그, 그거를 하는 목적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휘두르는 동작을 10만 번 해라고 해서 진짜로 10만 번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10만 번을 휘둘려서 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화산파인데 저 이제 반년 있다가 무당파랑 붙어야 돼요. 근데 음. 그래서 10만 번 휘둘렸다는 하는데 막상 10만 번 휘둘렸더니 진짜로 그 휘두르기만 음. 했으면 음. 거기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기대하는 것은 이제 10만 번을 휘두르면서 이게 음. 왜 휘두르라는 건지, 어떻게 휘두르라는 건지, 음. 여기서 의도가 뭔지, 음. 그리고 그것들은 예를 들어 화산파 제자가 1군이 10명이 있을 때 그 10명의 해석과 생각은 당연히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고민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보다 공부를 더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 어떤 음. 초식 형태로 남겨놓은 건 일종의 그 스케일러빌리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하면 이 정석을 가지고는 누구나 다 이 어떤 이제 넉넉한 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음. 그 기본 가정 가운데 그런 어떤 룰들을 남겨놓은 거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걸 이제 구현하는 것들은 결국 각자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어떤 가우스 공률 7개와 가우스 보넷 계산 7개를 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 실제로 그런 음. 중요한 게 7개를 음. 달성하면 된다는 거냐? 5개 하면 안 된다는 거냐? 17개 하면 안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음. 그리고 거기서 그 메타인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그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사실 저는 하나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가우스 동력 계산 하나, 가우스 본을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음. 내가 원하는 음. 게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나는 이 초식 7개 필요하고 난 이 초식 하나를 제대로 갈고 닦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것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자체는 7개 안 했으니까 너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완전히 좀 잘못된 미스매치하는 얘기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어떤 책임 소재에서 이거를 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10만 번 휘두르면 무당파한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10만 번이 아니라 10번만 휘둘러도 이기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메타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룰을 일단은 그냥 일단 이 초식들을 따라가는 게 일단은 화산파의 룰이다. 저 초식을 따라가는 게 무당파의 룰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 맥락과 이런 거는 있기 마련이고요. 약간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이제 특정 이제 장애물들을 코모로지로 그 장애물들을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그 이 훈련이 없을 때 제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없을 때의 경우는 그럼 정의를 보겠고 그리고 AI 도구를 좀 쓰겠고요. 그리고 나서 좀 적어도 논문에서 던지는 선에서의 어떤 예시들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못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를 만드는 것도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들이 신경 쓰는 거면서 의미 있는 프로그레스를 만들 때 결국에는 약간 그 건법에 있어가지고 기본 동작으로 보통 삼재 건법 이런 말들을 법제는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동작 몇 가지로 환원이 되는 거를 얼마나 최적의 궤적으로 내려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본 다음에, 어떤 그, 오히려 하고 나면 나랑 어떻게 다른지가 보이잖아요. 그 훈련이 된 여화에서 이건 분명히 내공 차이라는 게 어떤 숙달도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서, 근데 그게 숙달이 돼야지 어떤 문제들을 부숴서 내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생길 거고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수술에서 예전에 보았던 양자 컴퓨팅 했던 경우들 중에 저는 어쨌든 말도 좀 세게 하는 면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명하게 컨트리뷰션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명하게 그리고 거기서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는 이거 그 정의를 되게 넉넉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통 시간도 충분히 주고 이제 의사소통 자체를 충분히 주는데 보통 그냥 본인이 잘 안 될 때 그냥 좀 그 의사소통까지 안 돼 버리면 뭐 길이 없거든요. 그냥 단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정리하면 그 내가 어디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메타인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는 일하는데 당연히 열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 하나가 텍사스 스테이트에서 지금 영어로 진행되는 양자 컴퓨팅 세미나가 있으니까 이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이거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있고 그리고 올해 어쨌거나 양자 컴퓨팅 세미나를 수준 레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거고요. 이거 있고 그리고 김도경 박사님이랑 진행하고 있는 디스커션도 따로 있어요. 약간 그 이제 코어몰로지 약간 대수기하적인 거랑 연결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서 근데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스터디들 공지는 보실 거잖아요. 보실 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되게 룰은 단순하게 내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여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되게 팍팍하게 정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서로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얘기를 하던 말다 말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랑 일할 생각은 없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넉넉하게 정의했을 때라는 대전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보통 레드 시그널로 볼 때는 그 이런 의사소통 자체로 안 나오고 본인이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동굴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저는 레드 시그널로 보는 편이고요. 그냥 오히려 지식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 솔직한 생각에는 그냥 다 아시다시피 일하는 게 계속 티키타카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진행이 되는 게 실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하는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모르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당연히 그 박사까지 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 않으시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정도에서 보시다가 그냥 좀 같이 뭔가 일할 것들이 해보고 싶으시면 당연히 도전해 보셔도 그 당연히 그 이게 사람들이 잘 되는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있어요. 얘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지금 양자 컴퓨팅 수질 2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가 올려놓은 책도 있는데 일단은 1기에서 쓴 논문들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주희 박사님과 제가 이제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를 했다고 쳐요. 그래서 일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게 수주하면서 한 거잖아요. 한 게. 그러니까 저는 후속 프로젝트들을 이거를 다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이게 제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많은 것들 캐리를 할 입장으로서 할 건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캐리하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캐리하냐면 그 다음 사람 저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일단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된 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누적해서 부풀리려는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준비가 된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준비가 됐다는 센스도 잘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레퍼런스에 대한 게 됐든 아니면 어떻게 그 딜링을 해나갈지에 대한 게 됐든 이제 모든 의미에서 열려 있습니다. 혹시 전 시간 때문에 한 분 정도 혹시 괜찮으시면 더 얘기 나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질문 같은 건 아니고 사실 지난번에
위상 수업 메인 스터디 때 그 너무 청자 모드로 있다 이런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조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참여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조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지난주에 참여 못했을 때 아, 오늘 가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 네. 피드백이 되게 좀 와닿아서 좋았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거든지 간에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함수로 그래프로서 규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캘큘러스를 가지고 보는 게 둘 중 하나잖아요. 함수 값을 보던가 데리버티브를 보던가. 그래서 그 이제 인풋들이 쭉 흘러갈 때 요 지금 사실 아무리 이게 인풋이 높아도 이렇게 슬롭이 이래 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설령 이제 그 스레시홀드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길게 보시라. 그러니까 아마 수술이 반년 있다 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길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수술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자신이랑 비교를 해볼 때 얻는 게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 2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큰 투자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무슨 은은 37% 떨어지고 금은 12% 떨어지고 개같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들은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리를 좀 어떤 하시다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텐션들을 낮춰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김선희 선생님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이제 보면서 아, 좀 좋구나 하고 보고 있는 면이 있고 약간 그런 부담만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다 다른 거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주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 스터디를 맡았을 때 저희 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좀 청자 모드보다는 조금 바꿔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이 되시게끔 이 지금 어떤 부담을 갖고 계시는 거 같냐면 이 전체를 그래도 어쨌든 내가 다 이렇게 넣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을 계속 갖고 계시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거 하지 마시고 이 전체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공부를 하면 이 중에서 하나만 잡아요. 한 놈만 팬다 있잖아요. 한 놈만 잡아서 그걸 가지고 뭐만 하시냐면 내가 좋았던 걸 기준으로 디스코드에다가 감상글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스터디를 바빠가지고 못 들어가시면 레코드를 보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한 놈만 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더라라는 우리가 나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나 이거 솔직히 이해도 잘 안 가고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하나씩 복기를 해보다 보면 그게 쌓일 거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넣는다 그 느낌 말고 어차피 이게 돌고 돌아요. 기본적으로 몇 개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냥 딱 하나 잡아가지고 감상 남기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게 루틴이 되시면 그러면 그거 조금 늘려보는 거예요. 1.5개로 늘려보고 2개로 늘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면 아마 오디오 선생님처럼 그렇게 떠들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이제 보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너무 시간을 지금 자리를 많이 비워가지고 저는 이만 보러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네, 레코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레코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돌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정표가 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럼, 네,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